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보면 처음부터 이 성남시는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형태로 이 대장동을 겉으로는 공영개발 필요성이 있다며 민관 합동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하며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했다 하면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을 그걸 갖다가 이익 환수처럼 던져줘서 성남시에 생색을 내게 하고 시가 그 돈으로 민간 사업자에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면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그건 이익 환수가 아니고 전부 다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 부분을 가지고 마치 공익 환수를 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에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을 사실상 맡겨버리고 이 대장동 개발을 공영화해서 주도해서 끌고 가되 일부 민간을 참여시켜서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여러 컨소시움 중에서 성남의 뜰이 선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뒤에는 이 화천대유라는 1% 지분을 가진 자산관리회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6% 지분을 가진 천하동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의 대리인격인 SK증권을 넣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서 이 엄청난 서포트를 다 해주는 겁니다. 파격적이죠. 어떤 공영으로 관리할 땅을 남기지 않고 전부 거기 다 넘겨주고 나중에는 성남시가 사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임대주택 부지까지도 그들에게 다 넘겨줘서 대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무리하게 넘겨주다 보니까 원래 그럼 그쪽에 이 민간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던 사업자 쪽에 돈을 300억이나 물어주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밀어줄 때 과연 이 성남시장이든 이재명이는 뭐 했느냐? 자기가 직접 이런 디테일한 구조에 개입하면 나중에 사단이 생길 거니 지는 대권 욕심도 있었으니까 오랜 기획 끝에 유동규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 일을 다 설계하고 이 구조를 이렇게 짜게 하고 자기는 그 일마다 전부 사인을 해줘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해서 어제 말씀드린 성남시 의회의 질의 속에서도 도계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남시의 과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화천대유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봐줘서 저 화천대유와 그 똘마니들이 9천억 1조에 가까운 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밀어준 이재명과 유동규 등 이 핵심 이 결재권자들 사업 인허가권을 그렇게 다 던져준 이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선의로 그렇게 단지 뭐 5,503억의 공익환수 그것도 공익환수도 아니고 당연히 저거가 해야 될 거를 내놓고 성남시에 대신 시킨 그런 부분에 불과한 걸 가지고 공익환수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벌어먹되 얼마가 남는가 알았을 거고 최대한 이익을 보장 못 해줘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압선 지나가는 것조차도요 지하로 해야 되는데 법상 그냥 고압선을 그대로 돌아 왜 지하로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나오지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봐줬습니다. 철저하게 봐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줄래? 이게 얼마 남았게 되면 그 중에 절반은 떼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성남시의 인허가권과 이 화천대유로 몰아주고 성남의 뜰에 몰아줬다가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로 몰아주는 이 구조 속에서 숨겨놓고 엄청난 돈을 벌어먹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할래? 지분을 숨겨놓고 그 지분을 어떻든 현금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던 것들을 정영학 회계사가 몇 년 전부터 이들에게 회의를 품고 녹취를 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밖으로 뺐고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당신들이 공개하라고 지인들한테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억의 이익이 생기자 지금 이들이 이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언론은 부동산 폭등으로 수천억의 이익이 벌어졌다는데 그게 아니지요. 이들이 2018년에 분양한 내용을 보면 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들이 반영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정도로 이렇게 분양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분양에서 나온 엄청난 이득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땅을 270, 80만 원이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 270, 80만 원, 싼 거는 200만 원짜리 땅도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6, 70만 원만 하면 공사가 돼요. 밀면요. 그러니까 논밭을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택지가 되는 거죠. 자, 30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조성해 놓고 땅을 이미 이 시행사들한테 1950만 원, 1270만 원 등에 팔았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득이 나올 건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29만 평 아니에요? 그러면 29만 평의 땅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땅에 한 평당 1000만 원에서 한 평당 한 1700만 원의 이득이 나왔는데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한쪽의 이득을 몰아줬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동규가 남욱의 후배 정민용이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유동규에게 준 금품이 사진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만 준 게 아니라 사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유동규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과 또 더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10억대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품이 전달된 정황에 보면 성남의 뜰에 지분을 50% 보유하고도 아무것도 안하고 화천대유만 밀어준 도계공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씩 10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녹취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찍혀져 있는 사진과 이 돈이 성남 도계공에 근무한 인물 등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찍어서 이걸 밀어주라 하더라도 도계공이라는데 간부들이 반발을 하거나 또 입을 막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니 유동규를 비롯한 그 간부들에게도 돈을 줬고 또 유동규도 지금 별도로 이 지분의 일부를 취득할 거라고 그래서 유원홀딩스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어제 자기 집에 검찰이 들이닥치자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보통 검찰이 들이닥치면 휴대전화부터 뺏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데 유동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버렸고 나중에 찾았지만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갖고 갔다 이렇게 보여요. 아마 이제 누구 보고 챙겨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유동규가 아마 자기가 이 압수수색 전까지 이런 사실들을 핵심적으로 논의한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이제 들키게 되니까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제보 배경으로는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놓고 아마 무시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하동인이라는 부분에서 원래 배당을 받기로 돼 있는 부분인 것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배당받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는데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시행사업을 직접 해서 현재까지 3천억 이상이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1,500억에서 지금 한 2천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가 지금까지 배당받은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돈이 더 생기는데 그건 시행사업을 직접 한 거예요. 아파트 프로지오하고 이 더샵하고 또 SK 테라스 그걸 갖다가 했죠.
그래서 그거에서 들어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천하동인 쪽에는 이야기가 잘 안 돼 있고 아마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는 그런 쪽에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 배분의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야당과 언론에다가 자료를 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화천대유 측과 다른 업체로부터 유동규가 금품을 받은 걸로 지금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녹취록 파일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밑에서 성남 도계공으로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천하동인 등의 이 사업 구조를 짜고 결정하는데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남욱의 후배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동인은 1에서 7이 있는데 7개가 각각 577억 3,460억을 배당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또 다른 내용은 한 토목건설 업체가 거기에 이 공사 계약, 그러니까 이제 땅 파기 공사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20억의 뇌물을 화천대유와 관계 있는 분양 대행 업체에게 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돈을 버는 구조가 배당금이나 시행사업의 수익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를 정하고 또 세부적인 분양대행사업자, 토건업자 쭉 정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했을 걸로 보이고 또 각종 물품 납품 등에도 관여했을 거라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어떤 수입들도 엄청났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등장한 지금까지의 인물 외에도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이동열 전 검사장 같은 사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천대유 관계자로요. 자, 이렇게 많은 법조인이 사실상 필요했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그럴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것들이 유동규에게 현금품이 전달됐으면 그건 용돈일 거고 진짜 큰 모가치를 떼주기 위해서 남욱이 그걸 맡았던 것 같고 또 자기 후배 정민용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민용이한테도 뭘 떼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용이하고 이 유동규를 같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하면서 그 회사에다가 뭘 갖다가 돈을 줬다가 투자했다가 떼이는 방식을 택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도 이렇게 챙기는데 그 최종 윗선인 이 성남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그것이 규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동인 차명 지분 절반의 실제 소유주는 누굴까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유동규는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신복 중에 신복이다. 그래서 성남의 한 시민단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특검이 구성돼 유동규를 수사하고 국정조사에도 세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은 유동규가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 추세로 집값이 올라서 수익이 크게 오른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이미 처음에 땅을 갖다가 시행사에 파는 데서도 엄청난 돈이 남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수익 배분은 화천대유와 대형 금융사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대장동 수사팀을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김태훈이는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사실상 수사 책임자죠. 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등과 함께 21세기 진보 학생연합이라는 데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91년 민자당 당사 점거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또한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징계를 갖다가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사실상 이재명을 돕고 있는 추미애 라인이다.
자, 이런 사람이 이 수사를 해서 이것이 도대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는 운동권 출신 4명을 갖다가 검사로 임명한다고 신문에도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진 김태훈이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에서 검찰과장, 서울대 법대 구공학번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까지 했고, 민정당사 점거농성 유죄를 받았고,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이제 4차장으로 영정까지 되었어요. 추미애 말 잘 듣고 잘 움직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김태훈이 이 수사를 잘 할 건가? 참으로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17명으로 초대형 대장동 전단팀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친정권 검사들이 다 포진되었다. 지금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 통보를 받고 김만배 등을 한번 조사를 5월달인가 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껏해야 화천대유 관계자 일부와 유동규 선에서 자르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재명을 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극복하기 위해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